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얘기 바로 해봐야겠죠.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오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이제 코스피가 워낙 뜨겁고요. 예. 사실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 전체 다른 나라 주요 시장과 비교해 봐도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순위로 따지면 1위거든요. 그 정도로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증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의 웃음꽃이 지금 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중심에 본다 그러면 역시나 기술주가 사실 좀 이끌고 있거든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요. 엔비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애플 주가 크게 올랐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한 15에서 20% 사이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추세로 가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 정말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서 이제는 HBM 쪽으로 이제는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가 반도체 업종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AI 시대에 맞이하면서 HBM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한 가지가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로 이제는 수출한다. 예, 요 이슈도 전해지면서 더더욱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그러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AI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시장에 또 미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잖아요. 예, 뉴욕이요.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 이 CEO와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자산운용사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 대표랑 만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굴지 기업 CEO, 기술이라든지 전자회사 이렇게 만난 대통령이 있어도 자산운용사를 CEO를 만난 대통령이 역대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찾아봐도 없고요. 그 뜻은 뭐냐? 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 블랙록이라는 거는 자산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고 우리 돈으로 보면 1경원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1경 한 2천조 원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을 굴리는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CEO랑 우리나라랑 이제 MOU를 맺는다. 특히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AI 쪽에 대한 이 MOU 체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판단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최대 1,000억 원 투자 달러 계획했고 네. 애플도 이번에 또 신제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이어갈까요? 이게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 막대한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거기에 플러스 정책 우리나라는 모멘텀도 있죠. AI에 대한 관련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과거에 그 열풍 부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막 연출되고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는 챗 GPT, 오픈 AI 쪽으로 이제는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돈으로 140조 원 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10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10기가와트 시의 이 규모는 GPU로 본다 그러면 이 칩이요 400만 개에서 500만 개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나눠집니다. 1단계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될 거고 전체 인프라는 2026년 하반기까지로 이루어지기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챗 GPT를 갖고 있는 오픈 AI 지분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두 회사가 협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AI는 더 급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진보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좀 미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애플은 뭐 아이폰 17이죠.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 수요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매출 좀 나오겠다. 그래서 기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도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봤을 때 흐름에 확실히 유동성이 넘치는 장세에 이런 AI 트렌드까지 덮치면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정책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는 지금 주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럴 때 쫓아가서 포모 현상 때문에 쫓아가서 투자하면 꼭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면 팔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같은 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편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라고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중국이 한 6배 된다. 네.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의 중국의 발전이 이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외국 기업의 이제는 부회장 우리나라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논문들, 특히 AI와 관련돼서 좋은 논문들을 봤을 때 다 중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진보되고 있는데 대한상의가 이제 포브스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배,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근거치는요. 일단 포브스에서 2,000대 기업을 뽑습니다. 그래서 2,000 기업에 대해서 좋은 기업들을 뽑는데 여기서 봤더니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요. 66개에서 62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4개 줄었네요. 네, 그런데 중국은요. 180개에서 275개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은요. 575개에서 612개로 미국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합산 매출액도 봤습니다. 봤더니 한국 기업은요 15%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달러가 정도 늘어났을 때 실제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95% 늘어나고 미국 기업은 63%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총 규모로 봐도 매출 규모로 봐도 사실상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저성장 구조와 맞물려서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점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우리는 느껴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뭐 칭화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IT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자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다음에 연봉 구조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공계 좋은 출신 분들이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대부분 의대로 이제는 가게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IT 쪽이나 AI 쪽 기술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거든요. 또 미국에 유학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AI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IT와 관련돼서의 과감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대우, 특히 이제 연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석박사 인재급. 우리나라 연봉이 못 맞춰주니까 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이제는 계획을 짰죠. 국정과제에서 인재를 나가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은 외부로 이제 나가는 인재들을 막겠다라는 저 국정과제를 세웠습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렇게 인재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의 당면한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자, 오늘부터 또 카카오톡이 역대급 업데이트한다라고 합니다. SNS 혹시 카카오톡 말고 또 쓰시는 거 좀 있으세요? 뭐 인스타도 쓰고요. 인스타 쓰세요? 예.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요즘에 카톡 말고 그런 식으로 아예 메시지를 보내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고려를 했다고 생각해야겠죠.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뭐 나 카톡 잘못 들어왔나? 이거 카톡 이상한데 해킹 당했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톡이요. 이제 카카오톡이 사용자 중심 편의, 그러니까 소셜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단순 메신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친구와 대화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처럼 그 안에서 이제 소셜 기능이 있어서 상대의 피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상대가 남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에 고민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남기거든요. 이런 피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셜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이 오픈 채팅방은 숏폼 중심의 이제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숏폼, 그래서 짧은 짧은 영상. 컨텐츠를 예. 많이 보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단순 메신저에서 이제는 소셜의 SNS로 이제 넘어가겠다, 진보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혔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또 챗 GPT 검색도 되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사 AI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챗 GPT, 오픈 AI랑 힘을 합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서 챗 GPT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도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해보고 아마 큰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카톡 안 쓰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쓰실 거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우리 회사의 부장님, 그다음에 대리급 뭐 선배님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피드를. 싫은데요. 그죠, 싫죠. 그래서 네. 이제는 젊은 MZ 세대들은 아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자동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좀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주가는 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는데 일단 카카오 주가가 20%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개편 효과도 실제 했을 때 이런 개편 효과가 나오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좀 다른 게 외국인 지분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도 더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뜻은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는 소셜 기능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 뜻은 뭐냐면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이 지금 고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고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건데 그렇죠. 메신저 기능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띠배너 나오는 배너 광고밖에 안 되는데 소셜은 뭐가 좋느냐? 사람들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랑 인물 태그, 위치 태그 다 걸잖아요. 누구랑 어디를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타겟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타겟 광고가 굉장히 비싸요. 이분의 뭐를 다 앵커님이 뭐 좋아하는 건지 이제 다 압니다. 카카오톡에. 그러면은 이제는 맞춤형으로 이제는 예. 딱 광고가 들어가고 뭐 여자친구 계시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광고가 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엄청난 광고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NS, 카톡이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이런 형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에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럼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 얘기는 해봐야죠. 또 KT 소액 결제 이거는 계속 뭐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냥 KT뿐 아니라 KT 아이들만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무차별적인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소액 결제 피해자가 322명 중에서 20년이 넘은 고객도 10명이 포함됐다라는 이제 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뜰포 이용하신 피해자도 지금 보니까 59명 정도가 지금 조사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규제가 그다음에 벌이 우리가 보통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는 이슈인데요. 통계인데 네. 이게 피해 한 건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상했던 것이 지금까지 보상했던 것을
피해 한 건당 일일이 이제는 나눠 보면은 계산해 보면 한 건당 1,000원 정도의 피해 보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약하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 례가 나오고 있고 혹시나 내가 지금 KT 쓰고 있다. 근데 난 지금 소액 결제 때문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이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소액 결제를 0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일단 내가 소액 결제에 대한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처법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